요즘 연변에는 이런 말이 듭니다. 연변에는 북한,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것도 있고 한국에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국내 여러분들이 연변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변이 지금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에서 여러 선생님께서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미 전략 경쟁이라면 좀 거창해 보이는데요. 아마 한중 관계라면 실감이 나실 겁니다. 한중 관계가 안 좋다는 것은 양국 국민들도 다 느끼고 있고, 그래서 한중 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라는 문제의식을 초래할 정도로 좀 거창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한중 관계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짧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좀 통속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정치가 싫어. 그러면서도 저녁에는 꼭 정치 뉴스를 봅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정치일까? 우리 정치학도들이 항상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정치란 무엇이냐고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인간 사회가 형성돼서부터 인간이 하나의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생각은, 욕망은 끝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용하고자 하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그 어떤 욕망으로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경합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권위적으로, 그러니까 명분을 갖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게 관련된 행동들이 정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은 대체로 한 15년 전부터 중미 관계가 이러한 자원 배분의 문제에서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 2001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과의 관제 정책, 서로 협력을 하고 교류를 하면 아마 중국이 우리 미국처럼 비슷한 체제로 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거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하나의 미국 사람들이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미국 내부에서 1%와 99%의 관계, 즉 다시 말씀드리면 99%의 재고가 1% 사람들한테 집결된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그러한 현실을 실감을 했습니다. 즉 국내적으로 자원 배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식하는 거고요. 2008년 미국을 중심으로 금융위기가 터졌지만은 중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을 거대하게 치르게 됩니다.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서의 자원 배분도 미국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고요. 이러한,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굉장히 심각하게 합니다. 이게 대체로 2015년과 2016년 정도에 이르러서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요. 중국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이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공감대를 갖고 쭉 가지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견제를 해야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그런 방안인데요. 그러면서 출발점으로 미국이 제시한 게 전략 경쟁입니다. 그러면 중미 간에 혹시 전쟁을 터진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경쟁이라는 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국가와 국가 관계에도 이러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협력이고, 가장 나쁜 상태는 군사적인 충돌인데, 경쟁이라는 것은 그 협력과 충돌 사이에서 협력 요인과 충돌 요인을 관리를 하면서 서로 부대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냉전 이전 제1차, 2차 세계대전 시대와는 달리 미국이나 중국이나 모두 핵 강국이기 때문에 그 핵 균형, 핵 공포 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사리 전쟁을 발동한다는 것은 그 어느 국가도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솔직히 자원 배분을 자신한테 유리하게 룰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고 중미가 지금 서로 부대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주로 4개 영역에서 경쟁이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발표를 할 때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관세가 어떻게 오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화웨이나 중심이나 중국의 과학 첨단 산업들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020년 그 시대를 그 뒤로 오면서 사실은 그 전략 경쟁의 기본 모습이 더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4가지 영역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원 배분을 할 때는 항상 그 권력자는 자신의 명분을 쌓게 되어야 합니다. 그 명분을 쌓는 자체가 미국이 우선 제시한 것이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간의 진영의 대결이다라는 기치를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구 발달 국가나 우리 한국과 같이 정치 체제 전환을 요즘 성공적으로 한 국가들은 그런가?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받고 있는 것인가? 하면서 곧바로 미국과의 공감대를 사게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중국 경제를 위한 명분을 쌓는 의미에서 가치관 경쟁을 하겠다라는 첫 가지는 첫 번째 영역이 되고요. 두 번째는 2017년, 2018년 더 전반적으로 개시된 무역 경쟁입니다. 사실은 관세를 미국이 주도적으로 올리고 있지만은 그러한 지금 현재 2020년 현재로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은 중국이 최대 무역 국가고 지금 중미 순교일에 최대 무역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가 오르면 미국 국민들도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블링컨이나 국무장관이나 재정장관이나 상무장관이 육속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는 부분은 중미 간의 경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기본 기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역은 과학기술 영역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4차 산업 시대라고 하잖아요. 반도체가 앞으로는 전반 세계 경제 또는 특정된 국가의 경제를 주도하는 그러한 기본 요소, 생산 요소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반도체 산업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국가의 제4차 산업이 발전 동력이 충분하게 확보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2018년 현재 중국이 사실은 5G, 5G라고 하죠. 미국을 2년간가 초월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절박하겠고, 그런데 사실은 반도체 산업의 기본 구조를 보면 우리 그 중국 화웨이 그룹의 그 이사장인 렌정페이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기술 구조를 보면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단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은 그 하단에 있습니다. 햇빛이 쏠려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내리면 그 물을 받아먹고 있는 것이 화웨이 혹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산업 구조에서 중국이 하단에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료나 선진 장비를 제공 안 하면 삼성도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 영역을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고 또 한국의 그 삼성 반도체나 반도체 산업들이 중국과의 경제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자원 배분을 주도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지정학, 우리가 대만, 남해 문제, 마치 중국이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이러한 그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한국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027년 혹시 중국이 대만을 무력을 때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그러면 우리 물류 산업이 혹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대만 해협을 지나는 우리 물류들이 혹시 영향을 받고 한국 경제가 또 타격을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조금 이따 제가 대만 문제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그 몇 가지 영역으로 놓고 볼 때 중미 간의 앞으로의 그 경쟁은 10년, 미국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20년, 30년 정도 장기적으로 발전을 해나갈 그런 추세인 것 같겠고요. 중국의 학자분들도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2017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어떤 기대를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룰이 경쟁, 자원 배분을 중심으로 한 룰이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 같고 있겠고, 이러한 중미 전략 경쟁 때문에 그 경쟁의 한복판에 우리는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태까지는 북핵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치관이나 경제 무역이나 그리고 반도체나 여러 영역에서의 경쟁이 초점이 북한이 아닌, 북핵이 아닌 한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어떤 관리나 관여가 혹은 개입이 더 심화되고 있겠고요. 중국은 너무나 지나치게 미국 쪽에 가는 것을 좀 우려하는 그러한 그 현재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중 관계가 이런 전략 경쟁 시대의 압력을 받고 있는, 선택의 압력을 받고 있는 한국은 도대체 왜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분을 몇 가지로 추려 보겠습니다.